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서부터는 사실은 제가 이 개인 스튜디오를 저희 집 주변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고 제목을 이제서부터 땅꾸나 개론으로 하면서 이것이 이제 몇 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제별로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토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 얘기하시는데, 저부터도 강의를 하면서 이번에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지난 학기에 2학기에 제2대학의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서훈세손 안에 들어가시는 부동산 공법의 교수님이 사정상 이제 중간에 강의를 그만두셔서 폐랑간에 핀치히타로 제가 끌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학기를 강의했는데 이제 약 1개월 정도의 이거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강의를 하는데 제가 34년 만에 강의를 해보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1회 공인중개사, 2회 공인중개사까지 제가 이제 학원에서 잠시 이제 강의를 해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룹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놨다가 오랜만에 이제 지금 부동산 공법을 강의했는데, 이걸 위해서 많은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약 30여 년 동안에 수천 명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시는 교강사분들이 전부 자신 있다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저도 자신 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건 뭔 얘기냐라고 그러면은,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갔을 때 과연 자신 있게 제가 제자들에게 떳떳하게 나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이건 뭔 얘기를 하냐라고 그러면 늘 간혹 얘기합니다만은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이죠. 다음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죠. 대그룹에서 그 부동산 업무를 전담했었죠. 그러면 땅을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웬만한 땅은 전부 제 손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이력이 특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하냐? 그동안의 때가 땅을 갖다가 한 세기인 30년 동안을 갖다 봐봤을 때, one generation, 한 세대를 봐봤을 때 이거를 봐본 거에 대한 어쩌면 종결판이 땅꾸나 깨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의 주제, 토지의 미래를 객관적으로 풀 수 없다. 토지는 미래를 봐야 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래를 봐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얼마 전에 유명한 매스컴스타인 유명하신 분이 부동산은 과학적 투자 방법이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그 제목을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과연 미래를 과학적으로,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도 과학적으로 풀이해 드릴까요? 여러분 토종 비결도 과학적으로 풀이 한번 해드릴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미래를 내다본다는 건 경험과학인 거예요. 엠피리컬 사이언스라고 그래서 하나의 학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증과학이다라고 우리는 경험과학으로 풀어야 됩니다. 바로 땅꾸나 깨론이라고 우리는 것이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수백 번의 이제 대시가 나가겠죠. 이제 수백 번의 강의가 나올 텐데, 이 땅꾸나 개론을 첫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요걸 그대로 다시 한번 썼어요. 2020년 바꿔 모두 다 바꿔 그랬는데, 자, 국가기관망 구축계획 사업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금 얘기하는 2020년, 실질적으로 금년이 2019년 12월에 첫 방송을 하는데, 2020년도서부터 2040년까지 20년까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간이다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방송을 드렸죠. 그 중에서 도시계획도 있고 환경계획도 있고 방제계획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바로 뭐냐면 국가기관망 고통 구축계획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어요.
자, 이 국가기관망 교축계획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국가기관망 구축계획이다라고 그러는 자체에서 봐보면은 자, 철도에 대한 망이 있고 항만에 대한 거 있고 도로에 대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내용들을 내년도 2020년서부터 모두 다 바로 새로이 제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도시지역은 16.7%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 도시지역에 16.7%에 몰려 사는 사람이 100명 중에 92명입니다. 나머지 83%에서 100명 중에 8명만 몰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전 국민을 5,100만 명이라고 봤을 때 약 2,300만 명이 또 어디 사냐? 수도권을 갖다 하나에다 나누고 서울과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보통 얘기하는 이 광역시에 자그마치 2,300만이 대도시에 몰려 살고 있어요. 그럼 바로 뭐냐면은 이 대도시가 점점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의 5천만 명 국민 중에서 4천만 명이 이제는 대도시에 몰려 살 날도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 2019년도 3월 달에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라고 우리는 대광위가 출범이 됐습니다. 이 대광위에서 하는 건 여러분 저 GTX A노선, B노선, C노선은 아시죠? D노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대광위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광위에서 어떤 내용의 얘기가 나왔냐면은 바로 뭐냐면은 자, 수도권에 있는 철도를 둥그렇게 환상형으로 고리형으로 만들자. 고리형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A노선, B노선, C노선이다라고 GTX를 연결하는 고리의 순환선의 철도를 만들자.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대곡역이라는 고양시 대곡역으로 GTX 지나가게 되죠. 대곡역에서 의정부까지 9개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예전에 제가 통기타 가지고 놀러 다니던 교외선입니다. 이 교외선을 개량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제시해 놨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국가기관 교통망 구축 계획에서 환상형 수도권 환상형 철도인 교외선은 어쩌면 99.9% 100% 시행하게 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는 바로 뭐냐면 다량 운송 시대입니다. 다량 운송 시대라고 우리는 거는 바로 뭐냐면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도로가 유리하죠. 규모가 클수록 철도가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량의 수송이에요.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전 국민의 2,300만 명이 대도시에 몰려 살게 되는데 이 많은 인력을 다량으로 빨리빨리 이동시키는 데는 철도가 최고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3년 이후서부터는 도로의 시대에서 이제는 철도의 시대로 변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잘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철도는 GTX를 환상, 고리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 교외선이 34km 구간이에요. 이 중에서 9개 기존 역사와 3개 역사를 새로 만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교외선은 신설 노선이 아닌 개량 노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3기 신도시하고의 연결하고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자, 이 3기 신도시하고 연결에는 바로 수도권에 있는 순환철도는 뭐냐? 빌라촌 건축을 전대한 롤 모델 분석 기법으로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에 수천 명, 수만 명의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토지에 대한 해설과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분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새롭게 바로 땅꾼학 개론의 첫 강의서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을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땅꾼으로 한번 모셔보게끔 그러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서 뭘 빌라촌을 전제한 롤모델로 분석하라 그러는 건가, 이걸 갖다 설명을 드릴 텐데, 교외선 철도 역세권은 모두가 도시지역이에요. 자, 잠깐 아까 얘기한 대로 16.7%가 도시지역이고 83.3%가 바로 뭐냐면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도시 지역인데 장흥만큼은, 장흥 역사만큼은, 여러분 송추 일영 장흥 아시죠? 여기 장흥 역사만큼은 예외입니다. 다만 그린벨트가 다인데 그린벨트가 아닌 또 역사가 바로 뭐냐면 장흥역하고 송추역이에요. 이건 바로 뭐냐면은, 자, 역을 구별을 여러분이 분석을 하시더라도 이 역에서 그린벨트 있냐, 도시지역에 있냐, 아니면 뭐냐, 이런 내용을 전자로 가지고 여러분이 분석을 하셔야지 거기 가서 무턱대고 농지사고 임야사고 그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요걸 대한민국에서 아까 그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방식으로 가장 쉽게 풀어드리고 가장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만약에 이 그 땅의 신에 대한 그 한 수를 생각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은 이 생각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땅에다가 상가 지으면 최고입니다. 상가를 못 지으면 어떻게 되냐? 주거용 건물을 지으면 돼요. 주거용 건물을 짓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공장 지으면 됩니다. 근데 공장 짓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창고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창고 지어도 별 볼 일이 없다. 수익이 안 난다. 모든 게 다 힘들면 그냥 내버려 둬라 이거예요. 그냥 놔둬라 이거예요. 그래도 땅값은 꼭 오른다.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꾼은 그게 아니에요. 땅꾼은 아래서부터 올라갑니다. 땅은 무조건 놔두면 오른다. 그래서 땅에다가 창고 짓까? 창고 짓는 시점은 지났네. 그럼 공장 지으면 돼요. 여기 공장 짓긴 너무 아까워. 그럼 뭐 지으면 돼? 주택 지으면 돼. 주택 지으려고 그래놨더니 이거는 아니야. 주택보다도 수익이 더 나오는 근생 건물을 지어야 돼. 그럼 뭐 바로 상가 건물을 짓게 된다. 이건 땅꾼이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대한민국의 땅꾼은 어쩌면은 부자라고 그러는 사람은 3%입니다. 100명 중에 97명은 이와 같이 위에서 아래로 상가 질까? 주거용 질까? 거기다 공장 질까? 창고 질까? 이렇기 때문에 땅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땅꾼학 개론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땅값은 반드시 오르게 돼 있다. 그런데 그 땅을 올라가는데 어느 땅을 갈 거냐? 거기에서 바로 뭐냐면 창고 질까? 공장 질까? 주택 짓까? 근생 짓까? 아니면 빌딩을 짓까? 이렇게 나오듯이 바로 이러한 땅꾼학 개론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분석 기법을 갖고 땅을 접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강의를 듣는 분 중 100명 중에 97명은 이와 같은 전문가적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런 전문가적 생각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땅꾼이 보는 방식으로 어떻게 된다? 지금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또 제가 이걸 바꿔드릴게요. 이 바꿔드리는 것이 바꾸라라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롤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롤모델 기법을 해서 바로 뭐냐면은 교회선의 역사 9개 역사와 신설되는 3개 신설이 예상되는 3개의 역사를 롤모델 기법으로
분석을 해드린다고요. 거기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여러분 고스톱 치시죠? 고스톱 치면 뭘 합니까? 자, 저같이 제가 좀 배짱이 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 3점으로 끝 그리는 그게 여러분하고 나요. 조금 간이 좀 부으면은 왕고입니다. 간이 더 부풀면은 투고예요. 완전히 간땡이가 배 바깥으로 나오면 쓰리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 쓰리고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그런데 이 간이 보통 얘기하는 콩알만하다라고 그래야 얘기하는데 이 콩알만한 거를 그야말로 메주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벌써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머리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 머리가 말을 들으려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강의 듣는 분이 20대는 뭐 별로 없으실 것 같고 기껏 뭐 적어봐야 30대, 대부분이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나가셔서 땅 사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걸 경험하실 거예요? 바로 간접 경험이 필요한 거죠. 간접 경험을 저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얻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콩알만한 간땡이가 이제 그야말로 그냥 큰 바위만한 저 간땡이로 간땡이가 커지는 거죠. 이래야 땅을 갖다가 여러분이 볼 수 있고 땅에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가가 보는 방식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버리세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야말로 복부인이 보는 땅꾼이 보는 그러한 방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실은 뭐냐면은 간접 강의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 강의는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자세한 정보들을 보려면은 다음에 가세요. 다음에 가셔서 검색어를 황막사라고 그런 걸 한번 쳐보세요. 이 황막사는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IMF 다음인 1999년도에 제가 공인중개사 33분을 모시고 중국의 북쪽의 사막에 이제 보통 얘기하는 여러분들 내몽고라고 얘기하죠. 내몽고에 들어가서 한국인 최초로 나무를 심은 장본입니다. 바로 황사 막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됐는데 사실은 비영리 단체, NGO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냥 요거를 제 제자들이 자주 들어와서 보게끔 해서 황막사가 NGO 단체에 부동산 강의하는 자료 올려주고 정보 제공하는 그런 카페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뭐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뭐 저희 제자들과 또 여기 오신 분들이 부자 되셔서 좋은 일 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다음에 가셔서 황막사를 검색어로 치면은 나올 겁니다. 그것이 황사 막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시면은 관보에 게시되고 공고되고 고시된 자료들 모두에서 멍짱 달 올려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강의 듣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로 보겠습니다. 자, 땅꾼학개론 제1강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